상상해봐. 네가 발이고 5개의 발가락이 있어. 그리고 너는 달리기 위해, 들판이나 모래 위를 뛰기 위해, 바다에서 헤엄치기 위해 만들어졌어. 하지만 너는 사방이 꽉 막혀 있어. 주인이 선택한 꽉 끼는 신발에 갇혀 있지. 그는 너를 이런 좁은 감옥에 가둬버렸고, 너는 발가락조차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 그리고 점점 발가락들이 완전히 움직이지 않게 돼. 너는 손이 부러워. 왜냐하면 손은, 봐봐, 움직일 수 있잖아. 손이 자유롭다는 걸 볼 수 있지. 기껏해야 겨울에나 장갑이나 주머니에 들어가 있을 뿐이야. 그런데 너는 항상 양말 안에 있거나, 게다가 땀도 차고, 아니면 어떤 신발 안에 있어. 신발이라도 좋으면 모르겠는데 네 주인은 좀 멍청해서 네가 이렇게 생긴 것도 못 알아봐. 그리고 또 엄지발가락도 크고, 그래서 너한테 이런 신발을 골라줬어. 이런 거 봐. 그리고 발가락들이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형제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5형제를 데려가서 이렇게 최대한 모두 이렇게 쪼그라들었어. 이건 마치 여러분 50명이 5제곱미터짜리 원룸에 있는 것과 같아요. 게다가 거기서 일까지 하는 거죠. 이런 삶이 주어진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본다면요. 발가락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발가락이 최대한 눌리는 그런 환경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발가락의 기능이 더 좋아질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발가락이 가장 힘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엄지발가락인가요? 뭐 어떤 경우에는 새끼발가락도 그렇죠. 하지만 가장 큰 부상을 입는 건 엄지발가락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있는 이 관절이요. 여기에는 중족골이 있고 족근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엄지발가락의 지골뼈가 있죠. 그리고 이 관절이 가장 많이 손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엄지발가락을 안쪽으로 밀어주는 이런 신발을 신게 되면 이 안쪽에는 엄지발가락이 들어갈 공간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걸을 때마다 엄지발가락의 하중이 계속 가해집니다. 즉, 걸음을 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이렇게 한 걸음을 내디디면 이렇게 발을 디디게 되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결국 엄지발가락에 무게를 실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 하중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여기 이 뼈들의 두께를 보세요. 보이시죠? 엄지발가락 뼈가 가장 두껍고 새끼발가락도 흥미롭지만 이 가운데 3개보다는 더 두껍습니다. 이 두 뼈가 최대 하중을 받습니다. 하지만 부피를 보면 최대 하중이 어디에 가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엄지발가락의 하중이 가해지고 엄지발가락으로 지탱하게 되는데, 그와 동시에 엄지발가락이 신발 때문에 위치가 이동된 것입니다. 물론 이 관절이 계속해서 손상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엄지발가락에 어떻게 체중을 싣는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으면 움직임도 잘 일어납니다. 하지만 신발의 앞코가 좁으면 이 부분에서 관절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좁은 신발은 이 부분을 압박해서 손상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뼈가 자라나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먼저 이 과정을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발을 바꾸고 사이즈를 맞추는 것입니다.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발 사이즈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신발을 계속 신고 싶으시다면 여기 꼭대기 가장 높은 부분이 어디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발 중간 부분에서 더 큰 사이즈의 신발을 선택해야 엄지발가락에 더 많은 공간이 생깁니다. 즉, 여기에는 적어도 0.5cm 정도의 공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발을 디딜 때 발이 충격을 흡수하면서 약간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상적으로는 신발이 이런 형태여야 하며 엄지발가락이 들어갈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즉, 여러분의 발은 여러분의 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의 형태는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특히 엄지발가락이 꽤 큰 분들에게는 이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일반 신발을 신기 힘듭니다. 신을 수가 없죠.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신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엄지발가락이 그렇게 크지 않고 중간 발가락이 거의 같은 길이거나 때로는 더 길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신발이 잘 맞습니다. 이분들은 더 운이 좋습니다. 이분들은 이 관절의 변형이나 관절염이 덜 발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발을 급하게 바꾸고 낡은 신발을 버렸기 때문에 이 과정이 멈췄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단계에 따라 가능한 한 발의 기능을 회복하고 발의 움직임을 복원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근육은 엄지발가락을 벌리는 근육입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신발을 신으면서 발을 혹사한 동안 그 근육은 완전히 위축되었습니다. 난 더 이상 못하겠어. 난 죽을 것 같아. 엄지발가락을 벌리는 근육은 이렇게 말하고 휴면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근육을 깨울 때입니다. 발 전용을 잡고 민감한 부분을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살짝 하면 그 다음 동작을 따라하세요. 여기서는 공이 여러 개 있으면 좋습니다. 하나는 좀 더 크고 하나는 좀 더 작은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즉 아프고 염증이 있는 관절 자체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 전체 부분을 뒤쪽에서부터 여기 옆쪽까지 공으로 풀어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공을 밟고 이렇게 밟은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입니다. 한쪽으로, 다시 반대쪽으로, 한쪽으로, 다시 반대쪽으로 움직입니다. 여기, 바로 이 옆부분에 매우 아픈 지점들이 있을 겁니다. 항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모두 풀어주어야 합니다. 누른 상태로 유지하세요. 20초 정도 지나면 통증이 줄어듭니다. 만약 통증이 줄지 않으면 압력을 줄이세요. 점차적으로 며칠에 걸쳐 통증이 사라질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모든 것을 풀어내는데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 발꿈치까지입니다. 이 부분들도 중요합니다. 이것들도 풀어줘야 하고 공을 더 큰 걸 써도 되고 더 작은 걸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 하나하나 새끼발가락 있는 곳도 마사지해주고, 하지만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손으로도 똑같이 발 안쪽 전체를 해줍니다. 이 모든 부분을 잡고 풀어줍니다. 엄지발가락을 벌려주는 근육 전체를. 그러니까 이 근육의 기능은 이렇게 엄지발가락을 옆으로 벌려주는 것입니다. 이 근육은 손에도 있습니다. 바로 이 움직임을 만들어주죠. 이렇게요. 그리고 발의 엄지발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지발가락은 이 능력을 잃었습니다. 옆으로 벌릴 수 있는 능력을 잃은 거죠. 여러분의 발을 잘 보세요. 평생 신발을 신고 다녀서 여러분의 발이 이렇게 됐어요. 여기 보세요.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되어 있죠? 아이고, 겨우겨우 움직이는 그런 불쌍한 상태예요. 만약 여러분이 정글에서 태어나서 평생 야자수에 오르고 바나나를 먹으며 살았다면 여러분의 엄지발가락은 이렇게 되었을 거예요. 신발을 안 신었으면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됐을 거예요. 멋진 엄지발가락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견갑거근이 최대한 발달했을 거예요. 근육질의 견갑거근, 아니 무슨 견갑거근이요. 엄지발가락을 벌리는 근육 말입니다. 신발을 신지 않았다면 그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광활한 지구의 남부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여름 내내 그리고 1년 내내 그들은 이 질병에 대해서조차 모릅니다. 왜냐하면 신발을 신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은 엄지발가락의 움직임이 전혀 제한되지 않습니다. 훨씬 덜하죠. 이 모든 것은 그들이 구두를 본 적이 없을 때만 해당됩니다. 하지만 상점에서 구두를 들여오거나 예를 들어 헬리콥터에서 그들의 부족에 구두를 떨어뜨려주면 그때부터 바로 이런 문제가 시작될 겁니다. 자, 여러분, 다음은 2단계입니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이건 긴장을 푸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모두 긴장을 풀고 쉬고 칠링하는 걸 좋아하시죠? 하지만 이제는 긴장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고무줄을 준비하세요. 다양한 고무줄이 될 수 있습니다. 머리끈이나 돈을 묶는 고무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다면요. 이렇게 고정하세요. 보세요, 자. 엄지발가락에. 그리고 두 번째 발도. 두 번째 발도 마찬가지로요. 그게 있으면 옆에 놓으세요. 옆에. 이렇게요. 보이시죠? 깔끔하게요. 편집자님, 여기도 걸어줬어요. 그런데 고무줄이 좀 더 작을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뭘 할까요? 신발 때문에 망가진 휘어진 엄지발가락에 고무줄을 걸고 천천히 발을 양옆으로 벌려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엄지발가락과 그 다음 발가락 사이의 간격이 넓어집니다. 발의 두 번째 발가락. 이름이 집게 발가락 맞나요? 아니면 다른 이름이 있나요? 혹시 발가락 이름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냥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말고요. 그 발가락들이 각각 어떻게 불리는지 이름을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당겼어요. 고무줄을 이용해서 우리는 엄지발가락을 이쪽으로 끌어당기는 근육과 조직을 이완시킵니다. 즉, 벌림근과 모음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부분을 이완시켜서 엄지발가락이 다시 이 위치로 움직이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 5분 동안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이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여기 반대쪽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상상해 보세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제 먼저 발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앞뒤로 움직임을 해보세요. 그러면 고무줄이 옆으로도 당겨집니다. 이제 발로 움직임을 해보세요. 발꿈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발을 바깥으로 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발로 그냥 위아래로 움직임을 해보세요. 보면서요. 뭐 제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어떤 드라마라도요. 이쪽으로 저쪽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엄지발가락 사이의 긴장을 유지하면서 2, 3세트씩 10번씩 하세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엄지발가락 자체를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발의 위치를 유지하면서 굽혔다 폈다, 굽혔다 폈다, 굽혔다 폈다 반복하세요. 엄지발가락이 올바른 궤적으로 움직이도록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 이 긴장을 유지하면서 움직임을 반복하세요. 이제 한 발가락만 움직입니다. 이리저리, 이리저리. 즉 우리가 당기고 발가락이 위로 아래로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반복하세요. 자, 여러분. 이것이 관절 자체의 통증뿐만 아니라 관절을 올바른 위치로 되돌리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2단계에서 그게 얼마나 가능할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관절을 제자리로 돌린다고요. 자, 여러분. 다음 단계로는 엄지발가락을 벌리는 근육 자체를 훈련하기 시작하세요. 여기 우리가 고무줄을 이곳에 걸고 엄지발가락을 당겼었죠. 그리고 이제 이 당김과 동시에 엄지발가락이 이쪽으로 벌어지도록 도와주는 걸 시도해 보세요. 처음엔 힘들 수 있어요. 근육이 아직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마 움직일 때 옆으로 움직이면서 동시에 발가락이 약간 위로 올라가거나 혹은 어떤 분들은 동시에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즉, 엄격하게 옆으로만 움직이지 않고 동시에 굴곡근이나 신전근도 함께 작동하게 될 거예요. 이런 현상은 처음에는 모두 정상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근육이 더 강해지면 이 동작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즉, 처음에는 고무줄과 함께 발가락을 옆으로 움직이는 동작을 동시에 시도해보고 그 다음에는 고무줄 없이 해보세요. 그리고 얼마나 잘 되는지 확인하세요. 이 동작이 아주 작아도 괜찮아요.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여도 이렇게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이미 그 근육이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발가락을 벌릴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동작을 벌림이라고 합니다. 벌림은 엄지발가락이 다른 발가락들과 떨어져서 옆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음은 반대로 엄지발가락이 다시 다른 발가락 쪽으로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발가락이 이쪽으로 벌어질 수도 있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엄지발가락을 벌리는 근육의 긴장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는 동작을 해보세요. 이 부분이 긴장될 겁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발 안쪽 부분에서요. 사람마다 다른 부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첫 번째 훈련이나 처음 훈련할 때 이 근육에 약간 쥐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고 나중에는 공으로 다시 이 부분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고무줄로 당기면서 이 동작을 수동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엄지발가락을 벌려보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작은 고무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돈을 묶는 고무줄이나 머리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고무줄을 걸어줍니다. 이렇게 모든 발가락에 걸어주세요. 그리고 힘을 줘서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벌리려고 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잘할 수 있어요. 즉, 새끼발가락과 엄지발가락 동작입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연습하면 이 동작들을 다시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신발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기능들이 퇴화되어서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엄지발가락을 벌리는 것도 잘 안 되고 새끼발가락을 벌리는 것도 잘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하기 좋은 것이 있습니다. 엄지발가락을 모으는 운동을 해보세요. 이것도 고무줄을 사용해서 양발로 동시에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고무줄로 발가락을 옆으로 벌린 다음에 엄지발가락을 다시 이쪽 중앙으로 가져와 보세요. 고무줄이 이쪽으로 당기고 있는데 여러분은 반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한 번씩 다시 돌려줍니다. 한 번씩 다시 돌려줍니다. 한 번씩 다시 돌려줍니다. 여기서는 동시에 엄지발가락을 안쪽으로 움직이는 근육이 단련되고 스트레칭도 됩니다. 이 근육도 역시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엄지발가락이 항상 안쪽으로 모아진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근육은 동시에 짧아져 있고 약해져 있습니다. 반면에 엄지발가락을 바깥쪽으로 벌리는 근육은 약해지고 늘어나 있습니다. 즉, 둘 다 약하지만 하나는 항상 짧아진 상태에 있고 다른 하나는 항상 늘어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런 동작을 한 후에는 공으로 이 부위를 마사지해 주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자, 여러분. 엄지발가락의 위치가 변하면 무릎의 움직임 각도도 잘못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르거나 내릴 때 혹은 그냥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릎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무릎이 발의 범위를 벗어나 안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중도 발의 안쪽, 즉 엄지발가락 관절 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하기 위해서 발목의 움직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잘못된 각도로 움직이는데 익숙해졌기 때문이죠. 심지어 발도 약간 안쪽으로 돌아가서 무릎에 비해 안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즉, 무릎이 발목에 비해 이런 각도로 움직이는데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이 움직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동작이 필요합니다. 고무밴드를 준비해서 무릎 높이에 고정합니다. 아무 고무밴드나 괜찮습니다. 일어서서 이때 손으로 무언가를 잡고 있어도 됩니다. 여기서 고무밴드가 당기고 있습니다. 제가 오른쪽 다리로 한다면 왼쪽에 고정해야 하나요? 자, 이제 동작을 시작합니다. 먼저 무릎으로, 그냥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움직입니다. 이 순간에 밴드가 일정한 저항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무릎 바로 위에 고정해도 되고 무릎 바로 아래에 고정해도 됩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밴드가 일정한 저항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저는 근육에 힘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러 힘을 주려고 해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근육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거죠. 하중이 발에 필요한 부분으로 이동하고 보시다시피 무릎이 원래 안쪽으로 움직이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바깥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걸을 때 무릎을 이쪽으로 옮기는 잘못된 습관이 생겼다면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제가 걸을 때
발이 안쪽으로 돌아가 있으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밴드를 이용해서 바로잡고 이 밴드로도 규정합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동작입니다. 똑같은 동작을 계단에서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릎이 발에 맞춰서 올바르게 움직이는 것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운동입니다. 이제 이 다리를 뒤로 빼고 걸음걸이 동작을 흉내내면서 발끝을 땅에 댑니다. 계속해서 저는 단순히 체중을 발 앞부분에 싣고 발끝으로 딛습니다. 1, 2초 정도 서 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한번 발끝으로 딛고 밴드가 저를 당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한 번 더,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발의 올바른 움직임 각도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발 모양을 바로잡고 문제를 해결해 줄 아주 훌륭하고 효과적인 새 운동법을 익히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엄지발가락 변형 교정에 도움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음 방송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